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어제 중요한 이벤트가 끝났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뉴스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미중 정상회담이 온라인이긴 했지만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또 다소 좀 다른 뉴스들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우리 증시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소식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바이든 대통령 또는 그러니까요. 부통령 이런 분들이 외교 대표단들이 참석하는 뭔가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2월까지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은 일단은 좀 그 부분이 좀 불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네. 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스탠스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한 3일 연속 상승이 나오다가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수 상승에 대해서 분명히 숨고르기 조정 한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뭐 당분간도 이럴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내내 지수 하락 나왔습니다. 오늘 NFT 게임주 강세입니다. 네. 또 오늘 NFT 게임주가 약세네요. 지수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비례관계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합습 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오전 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수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외국인들이 그냥 뭐 의도적으로 2조 원 정도 선물 매수 잡아놨다가 이거를 1조 원을 넘게 뭐 투하를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러면서 기관과 금융 투자들이 당연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물에서 매수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현물에서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에서 등락 비율 보면은 지금 10개 중에서 1개 올라가고 9개는 빠지는 이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2,957입니다. 이게 좀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러니까 2,950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950포인트가 깨지면은 좀 안 좋을 거다. 연말에까지는. 그래서 2,900 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2,950이 사실 또 한 10포인트밖에 안 남은 수준이기 때문에 딱 그 4일 동안 상승에 딱 그 반 정도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멘트 때, 그 포인트 때도 얘기했지만 NFT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 때 이제 NFT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이제 넌지시 얘기했지만 시장이 오를 때는 뭐 NFT는 조금 주춤하고 네. 본의 아니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는 지수가 강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NFT는 잠시 잊힌 듯 했지만 네. 뭐 다시 또 이제 스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NFT와 관련된 뉴스, 기업들이 사업 보고서에 NFT라는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뉴스가 나오면 뭐 주가는 여지없이 반응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그래도 계속 눌린다면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심리가 더 강해질지 네. 이제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게임주 조정 나올 때도 이게 쉽게 끝날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네. 이전에 미국의 닷컴 버블 당시랑 좀 비슷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넥스케이프라는 종목에 대해서 인터넷 브라우저 빌 게이츠도 이건 돈 못 번다 인터넷 브라우저 사업들은 그러면서 결국은 뭐 인정했죠. 그러면서 넥스케이프 관련된 부분들이랑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드렸죠. 그냥 미쳐있을 때 같이 미치는 게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PT 종목으로 두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뭐 드래곤플라이랑 그다음에 음원 쪽의 NFT 관련 부분들 네. 진입뮤직 네. 다 지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 드래곤플라이 오늘 상한가 좀 들어가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열풍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좀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 올해 초에 좀 시작을 했다가 진행이 됐었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기준을 좀 마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네. 기준이냐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종목들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은 미국 종목이요? 그렇죠. 예, 일단은 로블록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아, 그럼요. 어제 이제 장중에 12% 급등 나왔죠. 오. 가까이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일봉인데 네. 종가상 7%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라고 돼 있는 티커죠. 메타버스 ETF 관련된 부분인데 요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NFT가 시작하는 분위기에서 10월 초부터 시작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9월 말에서 예. 그때부터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했던 부분도 주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유니티 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티커가 U인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게임 회사가 아니고요. 예. 게임 그 메타버스 향의 게임, 그러니까 VR, AR에 들어갈 수 있는 게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겠죠. 뭐 영상 기술이나 UX 기술 같은 거. 그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뭐 그냥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초반에도 사실 올해 초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가 시세가 좀 많이 죽고 그리고 한 7, 8월부터 서서히 올라가다가 최근에 지금 거의 뭐 주가 레벨이 한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종목을 보여드렸거든요. 메타 ETF 그리고 네. 로블록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 세 종목이 지금 미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대장.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이쪽에서는 커플링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아마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 이유는 이 환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트렌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움직이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세 종목을 미국 시장에서 이 대표적인 기준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세 종목이 꺾이지만 않고 추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 게임주라든지 음원, 뭐 전체적인 NFT 순환무의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종목 방금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네. 보면 NFT의 지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자체가 약하면 계속 이에 대한 부분들이 가중화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안이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라고 그랬겠지만 실제로 기대 수익률은 이쪽이 더 낮거든요. 미국 시장도 그 ETF도 그래서 아마 또 비슷한 흐름들. 그러니까 미국은 꾸역꾸역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몇 개의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양자역학 관련주들 뭐 UX6Q라는 종목이라는 회사도 계속해서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 하니까 플레이보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맨날 미국 주식 얘기할 때 플레이보이를 들었을 때 되게 사실 좀 충격적이어서 플레이보이는 어떤가요? 이게 플레이보이가 약간 좀 성인 그쪽인데 네. 그 위에 이제 지주사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플레이 네. 그룹인데 그 정확하게 안에 잘 분석을 많이 하신 거예요. 뭔가 네. 다급할 때 꼭 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의심할까봐 좀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수익을 내려면 좀 그쪽인데 그럼요. 예. 어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려 시간에서 강세나는데 네. 플레이그룹이라는 회사가 제가 뭐 저희가 또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의견을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38%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제 NFT 코인 이거를 한번 그 진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NFT로 엮이면 미국도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플레이보이는 자료화면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 삼성전자 많이 나오던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네. NFT뿐만이 아니라 지수사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대안이 없으니 NFT라도 하자라는 느낌도 좀 강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론 관련주들이 너도 나도 NFT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네. 아까 한글과 컴퓨터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네.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은 요새 NFT를 달지 않으면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호재 거리도 좀 없기도 하지만 네.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NFT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럴 때 옥석 가리기 안 하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 음. 그 여기 매경 TV에서 게임학회 회장분 나오셔가지고 아, 인터뷰 그래요?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보고 왔는데 오늘 네. 꼭 한번 유튜브에다 매경 TV 나오시면 하이라이트 코너 보니까 거기에 게임학회 회장 분이 나오신 게 있는데
그분 영상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 일단은 뭐 마찬가지죠. 옥석 가리는 건 맞는데 너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맞아요, 부분들은 맞아요. 너무 와전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메타버스 사업이 확장성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게 NFT 관련 부분들 이게 실제로 사업성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정부 정책 이건데 이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이제 확실히 돈 버는 사업 쪽으로 집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옥석 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 쪽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냥 알고만 인지만 하는 상황이지 추가적인 뭔가 이 대응 이런 부분들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좀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해석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중요한 거는 그냥 일정들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일정들. 그래서 일정들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제가 일정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계속 순환매 돌 거라고 오. 말씀드렸었죠. 다음 주 11월 24일 날 큰 네.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데뷔 2021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기서 뭐 하냐면 개발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향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컨퍼런스 하는 곳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데뷔 2021까지 아마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이런 부분들 만드는 거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카카오는 게임즈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예. 사업 부분인데 네이버는 아직은 사업 부분은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뭐 명확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네이버도 뭔가 이쪽으로 사업에 대한 진출 가능성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올 수 있는 힌트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순환매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임즈를 좀 더 불을 뿜을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중국 파노 관련된 기대감이겠죠. 일단은 지난 여름에 이제 검은 사막이 일단은 파노를 획득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들이 투심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김칫국을 마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워낙 과거 사례가 한다 했다가 안 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검은 사막이라는 이런 게임 플랫폼이 파노를 발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전에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4일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장세 순환매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일이면 정확하게 일주일 후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25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만약 한다 그러면 뭐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또 과도한 낙관 심리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잠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요 이벤트가 네이버의 컨퍼런스 그리고 그렇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는 목요일. 그럼 한 지금부터 일주일간은 굉장히 빠른 순환매도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NFT 종목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은 난립하는 부분이긴 네. 해서 그래서 일단은 드래곤플라이 한번 이걸 좀 일찍 저번에 한번 이거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PT로 선정을 했고 해가지고 네, 네. 음원에서는 지니뮤직도 지금 일단은 단계 고점 넘어간 상황이고 드래곤플라이가 이제 딱 걸려들었죠. 그러니까 와. 스페셜 포스 NFT.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이 NFT 게임화, 그러니까 P2E 게임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회사 스튜디오라고 표현하거든요. 게임 개발자들에서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작업장을 만든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에 대한 연구소를 만든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NFT를 하지 않지만 NFT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갔고요. 네. 주가 레벨을 보시면은 지금 시총도 낮고 네. 주가가 사실은 많이 못 갔잖아요. 지수 그렇죠. 코스닥 상승률 대비해서 게임주가 뭐 대부분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이제 상한가가 들어왔고 조금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조금은 이제 상한가 잔량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79억 정도가 잡혔더라고요. 네. 그럼 시가총액 1,000억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내일은 최소한 7에서 8%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요 3,800원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3,800원 정도. 그러니까 3,800원 근처까지 오시면은 갭이 뜬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하는 관점. 마지막 고점인데 여기가 조금 의미 있는 고점이 되겠죠. 여기 뭐 뚫어버리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주식이라는 게 뭐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눌리면서 가는 게 통상 맞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는 상한가의 절반 정도를 좀 던지시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내일 갭상승
상승을 기대하면서 2차 목표가를 3,800원까지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하셨던 드래곤 플라이가 네. 상한까지 갔어요. 네. NFT 또 뭐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어쩌면 일주일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제시할 만한 NFT 관련주가 있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종목 게임 쪽에서는 이제 네오이즈라는 게임입니다. 네오이즈. 예, 이제 스팀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세게 한번 나왔다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 예.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안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신규 작도 지금 이제 곧 출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팀 쪽에다 출시를 하기 때문에 또 NFT로 또 기대감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예. NFT라고 하면은 그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네오이즈가 좀 못 갔지만은 추가적인 뭔가 키 맞추기 장세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투비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전에 이제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을 이제 정부에서 인증받은 회사라서 주가 상승 한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NFT 플랫폼을 이번 달 안으로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뉴스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 단기 상승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눌림이 나올 때 다시 한번 PT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테니까 투비소프트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고 한번 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차주 수요일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에서 뭔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뽐낼 수 있는 종목들 두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 긴급하게 지금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드래곤플라이에 대해서요. 신광수 매니저님. 아. 스타님께서 지금 보내주셨는데 이 줄인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4년 연속 적자면 이 관리 종목 된다고 공부했는데 드래곤플라이도 그렇고 4년 연속 적자인데 관리 종목 아닌 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혹시 신광수 매니저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답변이 될까요? 올해까지가 4년 연속 적자고 네. 내년에 이제 진행이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오늘 절반 약간 좀 정리하시고 네. 그리고 갭상승 나오면 정리하시고 오래 끌고 간 종목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래곤플라이에 대해서 답변도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백신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확진자가 네, 다시 맞아요. 좀 나왔다는 뉴스가 있는데 물론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말씀드렸던 NFT나 일부 테마를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네. 뭐 백신이라든지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다 안 좋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확진자 수와 관련된 투자 얘기 좀 나눠볼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역대 최다라는 뉴스도 있지만 이 오프닝주는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 전략을 조금은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부터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 추석까지 그냥 보셨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드린 게 맞아요. 내년 추석이죠? 경기 재개주 리오프닝 특히 소비주 쪽은요. 네.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상당히 어려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이잖아, 이게. 진짜로 체감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지금도 최근 하락이 뭐 가중화되는 요인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또 3,000명을 넘어갔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 위드 코로나 11월 1일 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 상승이 이미 실적 대비해서 많이 나왔어요. 좀 분명히 저 앵커님도 아마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뭔가 쉽게 표현하자면 물린 분들은 그냥 조금 내년까지는 어차피 이거는 내년이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하락이 나오니까 뭐 지수도 약하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이거 뭐지? 내년까지 계속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사실 주식 투자 못 하시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겉으로는 장기 투자인 척을 생각하시면서 속으로는 단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조금만 뭐 마이너스 10% 20%만 빠질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근데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에다가 코로나라는 또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던 소식이 나오니까 가중화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포트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하락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하락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그냥 냅두신 상황에서 내년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내년 이게 올해
올해 안 좋아지면은 내년 1분기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저점을 다지고 또 폭발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아마 신규 진입보다는 뭔가 이제 물리신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고 올해만 좀 지나갈 때까지만 버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2년 추석을 뭐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계속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의 변동성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네. 얘기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확진자가 급증했으니까 다시 언택 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약간 좀 단기적으로 NFT 게임 쪽은 솔직히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사실 피하는 게 맞죠.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서 자, 위메이드 여러분들 사세요라고 하면 사실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네, 위미스 코인이 그렇게 폭등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저도 이제 주식 뭐 증권사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해서 한 10년 좀 넘었는데 위메이드라는 종목 이런 거를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테마가 살짝 이쪽으로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택트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가천대 예방과 교수분들의 이전에 인터뷰에도 나왔듯이 위드 코로나 출범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4천에서 5천 정도는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고 이제 나왔고 네. 질본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대 10,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확진자가 문제가 아니라 중증 병상 관련된 부분이겠죠. 가동률이 지금 벌써 80%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리스크가 좀 산재돼 있다라고 또 추가적인 인터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저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를 뭐 내년 3, 4월까지 끌고 가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신광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PT 종목도 따로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쪽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나요, 혹시?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 종목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떨어지길 바라면서. 근데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재미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책주도 한몫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드 번호는 133750. 교육주 들고 왔습니다. 메가MD라는 종목을 한번 실시간으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오고 좋은 눌림목 자리가 연출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메가MD. 메가MD를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이런 초중고 관련된 교육과는 좀 별개지만은 사실 교육주, 언택 교육주가 움직일 때 메가MD라는 종목이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NA능률이라는 종목이 뭐 야권의 대선 후보자 인맥주로 평가되면서 그 종목이 치고 갔지만 그래도 여전한 대장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2,000명 넘어가면서부터 주가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11월 22일 날 유치원과 초중고가 전원 등교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전면 등교를 진행하는데 지금 좀 문제가 최근에 이제 지방, 제주도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주도청에서 지금 10개 학교소를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수능도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꺾이는 모양새가 안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 교육 정책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가MD가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은 다르지만은 메가MD가 하는 일이 이제 취업과 관련된 또는 이제 편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자격증 관련된 부분들, 온라인 교육 강의의 선두주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모 방송국에서 드디어 대선 주자 4분이 저녁 9시에 만나십니다. 만나서 이제 당과 관련된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9시부터 아마 생중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정책주에 대한 바람이 이제 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NFT가 다음 주 정도에 종결이 되면은 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대선 정책주가 다시 이 부분들을 좀 휘감아버리는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 관련된 부분들, 야권에서 대선 주자분이 현재 교육 정책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뭐 내일 그에 대한 코멘트 나오면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고요. 메가MD 가격 전략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주가 상승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황에서 적당하게 눌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00 이동평균선에서 적당하게 눌림 이후에 아래꼬리 달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950원에 저는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을 일단 짧게 잡겠습니다. 짧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보고 5,200원 선으로 먼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를 좀 올릴게요. 손절가 4,600원 선으로 조금 올릴 테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만약 1차 목표가 달성되면 2차 네. 목표가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종목으로 메가MD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메가MD 목표가 5,200원이고요. 손절가 4,6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